안녕하세요. 나눔 0700 서현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쉽게 지치고 피로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거뜬히 해치우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전남 장흥의 다영 씨 이야기입니다. 온 동네에서 소문난 일꾼인 다영 씨 가족 함께 만나보시죠. 마을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다영 씨. 올해로 30, 시집도 안 간 아가씨인데요. 소 축사 치우는 고된 일도 장정들 저리 가라 뚝딱 해치웁니다. 이번에는 지붕 위에 올라갔네요. 남자들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지붕 위에서 실리콘도 척척 쏘는데요. 또 모내기 하는 날이면 기계가 닿지 않는 곳 구석구석 손으로 모를 씹는 다영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영이가 진짜 일지의 법에 다영이가 뭘 말씀을 다 하고 뭐 조그마한 뭐 있으면 다영이 불러갖고 가고 다영이가 일지 법에요 법에. 그런데 다영 씨에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 비가 새고 빗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건데요. 거기는 팍팍 써라. 거기가 안 들린다. 엄마 여기 못 떨어지는데 이게 공기로 못 떨어져. 올라야 되겠다. 못 떨어지 못 떠. 스트레스도 못 보고 시끄럽고 잠을 못 자라. 큰 비가 오면. 다영 씨네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부지런한 다영 씨. 아침에 일어나면 닭들부터 챙기는데요. 한두 마리 키우던 것이 점점 늘어나 이젠 20마리가 넘습니다.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다영 씨. 매일 아침 달걀 주워 먹는 재미로 닭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몇 마리 없었는데 금세 20마리로 불어나더니 오늘 아침에는 닭들이 달걀을 5개나 낳았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맏딸 다영 씨.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다 기르신 거예요? 그냥 계란 사 먹기는 좀 비싸고 그래서 키우게 됐어요. 계란 많이 나라 생각이 많이 들지. 시골에서 반찬이 뭐 따로 있나요? 텃밭에서 난 야채와 계란이면 한 끼 식사 거뜬합니다. 다영 씨 동생인 다희 씨. 엄마 다녀올게요. 뭐냐 잘 갔다 왔나이? 올해 24인 다희 씨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출근하면서도 부모님 걱정입니다. 일단 날씨가 더우니까 또 부모님이 일을 하실 때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빠 연세가 있으셔서 또 흉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게 많이 걱정돼요. 다희 씨가 이렇게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건 지난해 엄마가 암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이 많이 상하셨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농사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다영 씨 이렇게 셋이 나갔지만 이젠 아빠와 다영 씨만 나갑니다. 집안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셔. 알았다.
그런데 노끈을 왜 허리에 묶는 걸까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허리띠예요. 이장님이 모내기 한데 도와주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땅 같은 것도 있으세요? 땅은 없어요. 그냥 이장님이 그거 도와주면 식량 줘서 그놈 먹지요. 한평생 가져본 적 없는 땅. 평생을 남의 집 농사 지어주며 먹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웬만한 장정보다 일을 잘하게 된 다영 씨.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 기계로 하는 일보단 기계가 닿지 않는 구석 귀퉁이에서 손으로 못 씹는 일을 하는데요. 이른을 훌쩍 넘긴 아빠에겐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든든한 맏딸입니다. 하지만 시집가야 할 나이에 이렇게 장정처럼 일만 하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래 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지요. 이렇게 일하고 얼마 받으세요? 받는 게 아니라 쌀로 나중에 받아요. 아, 왜요? 식량을 먹어야 되니까요. 따님이 농사일 도와서 든든하시겠어요? 와, 그런데 불쌍하게 죽겠어. 어떤 게? 불쌍하다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안 놀고 함께 가지요. 너무 화목하고 진짜 효녀라고 봐야죠. 효녀. 둘 다 다희나 다영이나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참 효녀라고 봐야죠. 모내기를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다영 씨. 엄마 허정자 씨는 지난해 8월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 올 때마다 처음 위암 판정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이 떠올라 엄마도 다영 씨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딸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아니 무너진 줄 알았죠. 아니 위암이라니까 너무 놀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고 놀랬죠. 행여나 수술하고 잘못 되면 죽어보면 나나 죽어보면 애기들도 여우도 안 하고 그거에 제일 걱정이 나옵니다. 시집 안 간 두 딸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는 엄마. 그래서 주변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이 부분에가 병변이 있으셨고 확대해서 봐서 좀 크게 보이지 실제 크기 5cm 정도였고 그리고 굉장히 얕은 병변이어서 조기 위암에 해당되시는 병변이었어요. 다행히 초기 위암이어서 간단한 절제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아픈 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초기 위암이었고 연세가 많으신데 위를 많이 절제하게 되면 수술 후에 불편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에 이제 추가 조치를 해서 림파선 전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없는 걸 확인이 되면 위를 많이 안 자르고 아주 조금 쐐기 절제술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혹여나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다희 씨. 아빠와 언니가 하는 농사일이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다희 씨가 버는 돈으로 넷이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똑바로 앉으시게요.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기저귀도 갈고 요양원 청소도 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130만 원 정도. 이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려니 늘 빠듯하고 부족합니다.
남자 직원이 쉬면 안 나오니까 그때 주로 제가 이제 고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이제 휠체어에 모시거나 아니면 침대로 모시거나 그럴 때 힘들고 고되지만 어르신들께 늘 상냥함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불편하신 데 없어요, 할머니? 아픈 게 불편하지. 할머니 뭐 발라드려요? 파스? 파스 발라드려요? 발라드려요, 할머니? 조금 받아주면 좋지. 아픈 게. 할머니 시원하세요? 힘들고 허리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힘들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 착실하고요. 성실하고 좀 애기가 착해요.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영 씨가 잘 해주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잘 하시고 그냥 애기가 착실하다고 그러고 안 오면 보고 잡다고 많이 해요. 읍사무소 복지과에서 다영 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갈게요. 네, 들어올게요. 안녕하세요.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행여 지붕이 내려앉으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다영 씨네 집은 집이 오래돼 여기저기 낡은 데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여기저기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도 틈새가 벌어져 쥐나 지네, 심지어는 뱀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몸을 씻는 곳도 판넬로 대충 지어놓아서 단열이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어서 암 수술을 한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도 문이 없어서 몹시 불편해 보였는데요. 지금 더운데 네. 그 생활하는 게 괜찮으세요? 뭐 밤이나 뭐 낮이나 이렇게? 아니요. 여름에는 덥고 네, 겨울에는 춥고 네. 비 오면 비소리에 잠못 시끄러. 자고, 아, 네. TV도 예, 보고. TV, 먹고. 예, 먹고. 장마철 때 이제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천장에서 빗물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물 받아놓고 어떻게 산다 쳤을 때 이제 소리가 너무 시끄러. 양철 지붕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정도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되는데 또 그 시기를 또 겪을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걱정되고 우려도 되고 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쥐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영 씨. 쥐를 잡기 위해 끈끈이를 매일 놓다시피 합니다. 그쪽 나라. 다영 씨의 진두지휘 아래 다희 씨까지 쥐 잡기에 나서곤 하는데요. 하루 걸러 한 마리씩 심심치 않게 쥐가 잡히곤 합니다. 나야, 이거 쥐 잡혔다, 쥐. 이나, 꼬먹어라. 하루에 한 마리씩 아니면 이틀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도 나오죠. 진해, 뱀, 이제 날씨 더 더워지면 뱀도 나오고. 아, 뱀도 나와요? 네. 아, 자기가 무섭겠는데요? 그러지요, 뱀은. 종류는 모르니까. 쥐뿐만 아니라 뱀까지. 이런 곳에서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싶은데요. 모기약을 뿌리는 건 잠잘 때마다 나와서 무는 지네를 잡기 위한 겁니다. 지네가 많이 나오나요? 네. 그 지네가 좀, 이만하고, 잠자고, 이제, 뭐에 꾸물꾸물하면 잠자고, 이제, 뭐에 이렇게 잡히면 이제 보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팔이 이만하게 부어있고, 그래요. 그 지네 잡아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지네 잡아서 던져버리죠. 아, 버리는 거예요? 네. 뱀은요? 뱀은
뱀이 들어오면 이제 동그랗게 몰아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한 이만한 게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면 이제 아빠가 더 던져버리죠. 마당으로 죽여버리죠. 뱀이 이제 들어오니까 발라놓은 거예요. 이 시멘트가 이제 새가 낡아서. 쥐와 뱀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게 보였습니다. 모내기처럼 힘든 일을 한 날이면 다영 씨가 닭 요리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흐뭇하시겠어요? 네. 아픈 엄마 대신 다영 씨가 요리의 청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곤 합니다. 닭볶음탕 하면은 누가 가장 좋아해요? 동생이요. 먹는 거 보면 어때요? 흐뭇하지요. 흐뭇해요? 다영 씨가 가족들을 위해 만드는 일품 요리, 닭볶음탕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늘 야채만 가득하던 밥상에 오늘은 닭고기가 푸짐하게 올라갔습니다. 속이 안 좋아 늘 입맛 없어 하시던 엄마도 오늘만큼은 수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맛있다, 야. 맛있으세요? 네. 가족들의 입맛이 다영 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면 다 맛있어요. 100점 줘야죠. 왜요? 잘하니까. 소세지 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동찜닭 이런 거 있죠. 동네에 소문난 효녀들답게 엄마는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둘이서 모든 걸 책임졌는데요. 다희 씨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장정처럼 일하는 언니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여름 내 무시하면 그거이 너무 일하러 댕기고 그거이 질 안쓰럽고 짠합잖아. 저는 아파서 일을 못 도와주고 그거이 질 짠합잖아. 저는 부모가 돼갖고 효녀가 되고 싶죠. 동생이 벌어서 먹은 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니까 그것도 가정에 생활해야 이제 엄마 수술비로 들어가 본 게 이제 막막했죠.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텃밭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마늘 뽑은 자리에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다영 씨, 네? 지금 뭐 심는 거예요? 옥수수 심어요. 왜 심는 거예요? 여름에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여름에 간식으로요? 네. 가족들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다영 씨. 무더위와 장마를 뚫고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나 꽉 찬 알곡들을 맺듯이 다영 씨네 가족들의 수고와 땀방울들이 희망찬 결실을 맺을 날들이 곧 다가오겠지요. 요거 이제 해갖고 요거 잘 되면 큰딸 작은딸 좋은 남편이나 만나갖고 시집보낸 것이 내 소원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하고 이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비소리에 안 시끄러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장흥의 소문난 효녀. 억척아가씨 다영 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진 땅 하나 없이 건강한 몸 하나 믿고 흙 일구며 살아온 다영 씨네 가족. 비록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땀 흘리는 가족이 있기에 다영 씨네 가족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장흥 억척아가씨 다영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 없을 것처럼 씩씩한 다영 씨지만 엄마가 암 수술을 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또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아버지와 암 수술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와 함께 사는 다영 씨. 집안일이며 동네 농사일이며 물불 가리지 않고 장정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네요. 농사일로는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 동생 다희 씨가 요양원에서 번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지붕이 점점 내려앉아 비가 새고 집에 쥐와 지네가 들끓고 있지만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비만 오면 비가 새고 또 빗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영 씨 자매는 하루빨리 집을 고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매가 좀 더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등현 할아버지. 1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몸 오른편에 마비가 와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내 손태희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손 짚고 엎드려. 똑바로 열어야지. 아이, 그럼. 극심한 두통과 마비 증세에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사는 단칸방은 욕실이 없어 부엌 한편에서 씻어야 하고 화장실도 문이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이렇게 와서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집에 아프고 누워 있을 때는 보인 마음이 심장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단칸방에 사는 노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노부부가 새들어 사는 낡은 단칸방. 손태희 할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쌀통이 또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밥 못 물 때도 많지요. 밥 하긴 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굶는 날이 많은 팍팍한 생활. 할아버지 금방 해드릴게. 좀 기다리세요. 힘든 내색을 감추고 할머니는 정성껏 남편을 챙깁니다. 어머님이 이발이 없어가지고 그리 짧게 잘라서 먹어야 자기 순수를 몰 수 있게끔 잘라줘야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잇몸에 염증이 심해 이가 다 빠져버렸는데요. 할아버지의 식사를 도울 뿐 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륙 보면 아침으로 잘 안 먹거든요. 어머니도 이빨이 안 좋으세요? 네, 이빨이 이랬거든요. 이래. 지금 옆에 있거든. 근들근들 빠질라 그래요. 아무 걸 못 깨물어. 틀니를 하려면 6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당장 끼니가 걱정인 처지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할아버지. 그나마 쓸 수 있는 왼손도 불편해 보이는데요. 마비 오고 왼쪽이 못 돼요. 아, 마비 가서 왼쪽밖에 못 써요? 네. 근데 보니까 왼손가락도 지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손가락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오늘 공장에다가 다주세요. 아,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렸어요? 네. 젊었을 땐 공장에 다니며 수로 일했던 할아버지. 몸이 마비까지 됐지만 병원 갈 형편이 못 돼 겨우 두통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던 13년 전 그날. 사실 할아버지 병원에 갔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막 119 불러가지고 광주 병원에 갔다 간 김에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제 돈이 없다고 이제 입원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생각, 아이고, 나 혼자서 어째 할 주방을 모르겠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할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까지 당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들어오는 게 장애수당하고 그 노령연금이 20만 원하고 합해서 24만 원 돼서 그 이제 집세가 25만 원 나가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기가 막하지요. 들어오는 그게 없으니까. 한 달 수입이라곤 24만 원이 전부.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 월세도 4개월치나 밀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폐지라도 모아버려 집을 나서는 할머니.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생활이 어려워지진 않았을 텐데. 장애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걸 노린 사기꾼이 부동산 거래에 할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 그래도 여기는 박스가 몇 개 있는데 부동산 거래 내역 때문에 소득이 잡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끊겨버린 상황. 일하고 싶은데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줘가지고 일을 버려가지고 생활비는 해야 돼갖고. 64. 이젠 할머니를 받아주는 일터도 없어서 생계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시각 가까이 지내는 이웃사촌이 할아버지네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잘 계셨어요? 예. 어떻게 요즘에는 좀 어떠셔요? 여전해요. 여전해요? 예. 한 동네 살고요. 또 이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할머니 또 일 나가시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좀 보살펴 드려야죠. 따뜻한 이웃 덕에 오랜만에 수박을 먹는 할아버지. 맛이 좋아요, 아저씨? 지켜보는 이웃에게도 노부부의 사정은 딱하기만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사기 당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수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죠.
여보 나왔어요. 네. 아저씨 엄청 좋아하시네. 응? 오셨다고 엄청 좋아하셔. 아저씨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연락 네. 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잘 계셨어요? 또다시 둘만 남겨진 부부. 잘 계셨어요? 기대고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뿐입니다. 뭐 먹으세요? 그래 수박이 이걸 날 뭐라고 남겨주는 거요? 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잘 먹을게요. 혼자 먹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할머니 몫을 남겨놓은 할아버지. 수박이 너무 맛있네요. 좀 드릴까요? 조금 더 좋아요. 누가 뭐래도 서로에겐 최고의 짝. 서로가 없는 삶은 맛있지요? 상상해본 적도 없는 금술 좋은 부부입니다. 편안해요. 누워 계신 길에. 네.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할아버지 챙겨드리잖아요. 네. 어머니 보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예. 세상 천지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와서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제일 아프고 누가 있을 때는 보인 마음이 심장이 어떻겠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볼 때마다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 됐어요. 제작진의 권유로 아프고 난 뒤 처음으로 큰 병원을 찾은 부부. 지금 어느 정도 마비인지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이빨. 네.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은 잘 되시는데 오른쪽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 혼자 이제 굳었구나. 응? 팔이 굳어버렸어. 아이고, 완전 굳었네. 이게 그때 초기에 치료를 잘 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그냥 팔이 굳어버렸어요. 이때 마비된 차로. 이때 약도 먹고 입원도 하시고 물리치료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사진 봐서는 이게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말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대화 자체도 불가능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뇌 MRI와 각종 피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그 적절한 약물을 선택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미루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무래도 좀 진료비가 좀 그거 하기도 하고 오기가 좀 막막하고 당장 깽이를 걸으며 사는 노부부에겐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아파서 어떡하나.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요. 어눌한 말로 아내를 다독이는 할아버지.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노부부. 이 부부가 희망을 되찾고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길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뇌졸중이라는 큰 병에 걸렸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결국 몸이 마비된 김등현 할아버지의 사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3년 전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할아버지. 결국 지체장애 1급이 되고 말았는데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단칸방은 낡고 습한 데다 화장실에 문도 없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 할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기까지 당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끊겨 있는 상황인데요. 수입이라곤 노령연금 20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뿐이라 월세도 밀리고 하루에 한두 끼를 굶어야 할 만큼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노부부의 딱한 사정을 알고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할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보살피는 이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눔 0700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해공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모처럼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새로운데요. 네, 특히나 광주가 문화예술의 고장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국제적인 미술 전람회인 광주 비엔날레가 열렸던 곳입니다. 뭐랄까요? 뭐 특별한 소풍을 나온 기분이라 그래요. 오늘 될까요? 좀 소풍을 나온 기분이 드는데 네. 저희가 왜 광주까지 찾아왔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는 연말을 맞아서 사랑의 가족에서 준비한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와도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 반대편 아일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푸른 눈의 청년이 있다. 한국에 온 지 50여 년. 장애인들과 보타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우리 벌써 우리 마음 다 열고 있었죠? 평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의 행복을 일궈가는 참노일 신부. 그를 만나보자. 언제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참노일 신부. 틈이 날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다. 반가워요.
놀기만 해요? 아니요. 놀기만 해요? 아니, 배드민턴 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곳은 찬노의 신부가 꾸려온 장애인 가족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화장지와 양초 등을 생산하고 있다. I am fine. How are you? I'm fine too. You're fine too. 예. 진짜 영어 잘하는데? 힘운이 없었다면 우리 엠마스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진짜? 네, 선생님이 사랑해요. 장애인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 일자리 마련에 나섰던 찬노의 신부. 일반 사람들 어떻게 술 마시고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우리 기업자들 그거 알았었으면 우리 친구들 진짜 더 많이 무엇인가 고용했을 것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전 신부는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오랜 훈련과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로 사회에서 거의 방치돼 있던 이들에게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까진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이렇게 무엇인가 몇 초이라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했었는데 이분들 지금 한 것은 진짜 2년, 3년간 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대 못해요. 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 문제죠. 비록 더디더라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랄까 높은 생산성, 작업 이게 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또 자기 생활의 어떤 그 컨트롤 능력 키워주는 거. 찬노의 신부가 관장으로 일하는 엠마우스 복지관. 이곳에서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 어려운 첫발을 내딛었고 소중한 결실들을 하나둘 거두었다. 평생을 장애인들을 위해 살아왔건만 아직도 그에겐 걱정이 많다. 무엇인가 복지 대통령, 복지 시장, 복지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죠. 그거 한국에서 지금은 제일 큰 문제죠. 복지. 그런데 걱정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말이요. 어떻게 살까? 어느 날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 장애인들과의 삶.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이어왔다. 친구들 여기에 자녀에게 한없는 애정을 베푸는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찬노의 신부. 사랑, 결핍 때문에 죽어가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우울증 많이 생겼잖아요. 왜 사랑, 압박, 부모로부터 사랑 압박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 산 맛이 없어졌죠. 그날 저녁 엠마우스의 모든 그룹홈 식구들이 모여 자축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었던 찬신부에겐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다. 저마다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돼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희 빨리 자연이 되고 싶습니다. 교복도 안 입고 파마도 하고 이쁜 거 입고 귀걸이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꿈 이뤄줄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찬노의 신부.
처음 그룹 홈을 꾸렸던 30여 년 전처럼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 변한 것도 많다. 나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 수명 약 65 됐는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남자 지금은 약 76, 77까지 변경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넘어갔잖아요. 매일매일 지금은 보너스죠. 보너스. 날마다 바쁘게 지내는 신부님의 건강을 챙기는 건 역시 가족들. 엄마 어디서 와요? 한손으로? 현순 씨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선다. 이번엔 머리 안마까지. 풀코스로 서비스 받으시네요. 가족들에겐 아버지나 다름없는 인기 만점 찬노의 신부. 신부님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얼굴이 이쁘고요. 네. 코도 이쁘고요. 입도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집. 밤늦도록 행복한 대화가 이어진다. 다음 날 여전히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찾아가는 찬노의 신부. 얼마 전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동만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니십니까? 신부님 보시기 잘하는 것 같으세요? 진짜 잘해요. 와.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는 뭐 좀 어려웠죠. 근데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건 처음이라는데 동아이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눈치가 이게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그 관리직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하니까 사실 보람도 있고 장애인들 우리랑 똑같잖아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오, 어떻게 생각보다 진짜 우리 정만이 지금은 진짜 그만큼 하는지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걱정도 됐지만 동만 씨가 잘 적응하는 모습에 마음을 놓는 찬노의 신부다. 복지관과 그룹홈, 작업활동센터 등 여러 곳에 지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그가 하루에도 들러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번엔 친구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을 찾았는데 형형색색 아름다운 천연 염색 작품들과 도자기 작품들을 선보였다. 대단해. 대단해.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 때 어떻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네. 이게 어떤 거 만들었어요? 요거요. 이거? 누가 네. 저기 다 했어요. 작품들을 보며 그 누구보다 기쁘고 흐뭇한 찬노의 신부. 할까요? 네, 좋아요. 75만 원. 너무 싸죠? 100만 가지 가야지. 갈게요, 이제. 만든 정성에 비해 너무 저렴한 것 같아 가격에 대해 한마디 하는데 그래요? 보시기에 너무 싼 것 같아요. 신부님 보시기에. 너무 진짜. 처음으로 뭔가를 배우고 전시회를 열기까지 서로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줬던 찬노의 신부와 엠마우스 가족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감동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작품 나올 수 있게 생각지 못했군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기쁘고 평생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찬노의 신부. 그는 오늘도 엠마우스 가족들과 함께 희망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울타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른이 넘은 연세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네. 천노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56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고요? 아니요, 56년이 아니요, 57년이에요. 57년? 네, 네. 56년이나 57년이나. 야, 56년이면 벌써 50년 넘게 한국에 계신 건데. 맞죠. 저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많이 느꼈지만은, 네. 내 문제점이 어떻게 무엇인가. 이번에 네.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지만은, 네. 외국 사람들 안 돼요. 대통령 출마까지. 그렇죠. 그 그래요. 욕심 갖고 있죠.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시군요. 여쭤볼 수가 그 없겠는데. 법 어떻게, 헌법 어떻게, 무엇인가 개정해야죠. 예, 그래요. 그러시군요. 한국이 그러면 이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셨잖아요. 맞죠. 특히나 그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분야에서 어이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길가에 무엇인가 시내에서 장애인 절대 안 보이죠. 아, 시내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었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전부 다 산속에, 산속에 사회로부터 멀리 들어진 산속에 살고 있죠. 그래, 경내에. 저도 1급 장애인인데 그때 당시 만약에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면 저도 산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네요. 아니면 집에서 숨어서 살던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 전주교회 신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 25년간 전주교회 신부로서 교회, 원당 교회 맡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 오라고 했고.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저희 학교에 장애인 많이 있는 수용시설 19살 정도 기적 장애인 한 분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입원하고 근데 저는 병원 가가지고 그분이 꼭 인정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신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부터 진짜 여아 사람이 이름이 여아있는데 그분들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 19살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다운 대우 받지 못했지만은 자기 후배들 진짜 그분들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들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런 무엇인가 길 어떻게 좀 만들려고 그런 꿈 가지셨죠. 그렇게 지금도 이 장애인 그룹홈에서 장애아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하시다 보면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기쁘고 또 보람되고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25년간 신부로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외로울 때 많죠. 처음에는 그룹홈으로 시작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룹홈, 자립홈, 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복지관, 또 작업활동센터 정말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계세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요? 다음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있을 자리, 일자리, 일자리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친구들도 연금이 안 나와요. 수급자들만 나오는데 일반 상인에게 연금이 없어요. 그거 큰일이요. 물론 노인들도 없군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가족 시청자들을 위해서 송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송년 인사. 송년 새해 인사요? 인사. 네. 우리
장인들에게. 네네. 장인들에게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우리 간성했다. 네. 우리 사회 무엇인가 환영하는 사회. 네, 화이팅입니다. 장애인들의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오신 촌노예 신부님, 내년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환한 미소 잃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송년회 약속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부담스러운 술자리 대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거나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연말연시 모임 계획을 세우신다면요, 가족, 동료들과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